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병역 회피 의혹이 마리화나 문제로 번졌습니다. 유 후보자 장남이 미국에서 입원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현지 의사가 작성한 전원 소견서 요약본에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부터인데요. 자, 우선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연장선에서 현재 인사청문회 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와 관련해 잔인하다, 내로남불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병역 회피 의혹이 마리화나 즉 대마초 문제로 번졌습니다. 자,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태인데요. 사안을 잘 모르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요약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전원소견서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유 후보자의 장남이 입원하게 된 이유가 질병이라고 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의사가 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면 낙마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발단이 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전원소견서는 담당 의사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날 공개된 소견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질병명과 일부 내용이 가려져 있었으나 환자가 마리아나를 간헐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에 유 후보자는 전원 소견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입원 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마리화나 사용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입원을 한 것이다 이런 해명이었는데요. 장남이 미국 현지에서 건강이 급히 악화돼 입원했던 것이라는 게 유 후보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유 후보자의 장남이 어떤 용도로 대마초를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일부 주에서 대마초의 기호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당시는 합법화된 주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자, 이번 논란은 유 후보자 장남의 병역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유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국외 불법 체류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2월 중 유 후보자 장남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전에는 2006년부터 유학과 단기 여행을 이유로 합법적인 연기를 했으나 2013년에는 연기 사유가 없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아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제 이후에는 질병을 이유로 검사를 연기하다가 2013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시근로역은 징병되지 않고 전시에만 군사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그런 인원을 말하는데 자, 이에 유 후보자는 유학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법에 따르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제 6시쯤 비공개 회의를 선언했으나 마리화나 관련 내용이 불거지면서 다시 공개 회의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행태가 너무 잔인한 게 아니냐라는 여당 의원들의 탄식도 있었는데 그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듣고 있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예, 좀 너무 답답하고 지금 야당 의원들도 우리 후보자의 장남이 아프다는 거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게 병역 면제 사유라는 것도 인정한다. 이러면서 이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가운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후보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후보자한테는 굉장히 아픈 지금도 눈을 감고 계신데 아픈 가족사일 것 같습니다. 장남이 병역 면제가 됐을 정도로 아팠고 그 문제 때문에 가족 모두가 참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불법 체류가 한 달간 있었던 불법 체류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과 무관한 것처럼, 그리고 그 장남이 미국에서 입원하는 과정이 질병 때문이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질병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게 거짓말이면은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예. 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 후보자가 이 문제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파고들면서 또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더 미안한 표정이 없는 걸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입원한 게 아니라 경찰 신고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냐. 아까 김현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면 사퇴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아드님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된 과정이 이제 병세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여권이 만료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걸 후보자도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2013년 2월 6일에 아드님께서 어떤 병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아드님에게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네, 매니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근데도 질병과 무관하게 불법 체류를 했고, 질병과 무관하게 입원을 경찰에 끌려가서 강제 입원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전 유감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장남께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계속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드님께서 이 청문회 장면을 보고 있진 않을지 혹시 지금 걱정하고 계시죠? 네, 많은 걱정이 됩니다. 예. 저도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만약에 아드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병세가 악화되진 않을까, 혹시 그런 걱정도 하십니까? 예, 여러모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오늘 굉장히 어려운 또 시간을 다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드님께서 부디 이 방송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료가 잘 돼서 아드님께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 김영 간사가 거짓말을 했으면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혹시 거짓말 하신 게 있으세요? 전단에 말씀드립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는 어젯밤 자정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오늘도 여야의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고 여당은 인사청문회의 금도를 어겼다면서 검증을 빙자한 반인륜적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공개한 병원 이송 기록에도 명백하게 마약은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 그리고 후보자 자녀 질환의 진실을 빠트림없이 관찰하고 치료하면서 미국 기록까지 받았던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의 진술 청취를 야당이 거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련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바로 이재명이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를 기억하실 테지만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었지요. 상습 불법 도박, 성매매, 음담패설, 여성 비하 발언 등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당시에 꽤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상습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도 인정을 했는데 당시 이재명은 입장문을 통해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져 있던 모양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온당이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알려주었습니다.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빠른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또한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가 마사지 업소의 후기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당시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글을 이 씨가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해당 글이 작성된 날짜는 2020년 3월 16일로 당시는 코로나19 초기였습니다. 따라서 2월 25일에 발발한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었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마사지 업소를 간 것이고, 더군다나 이날은 이재명의 모친이자 이동호의 친할머니의 발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과 성적인 대화 내용이 추가적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이를 방탄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아들은 불법인 줄 모르고 했을 것이다. 후기를 남겼다고 반드시 간 것인가? 갔다고 해서 그런 행위가 있었나?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질 않나? 자식 일은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같은 발언으로 이재명과 아들 동호를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또한 김남국의 경우엔 김건희 논란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 사건을 터뜨렸다면서 윤석열 캠프 측 음모론임을 강조했고, 조응천의 경우 후보 자녀는 나중에 세금으로 지원받는 영부인 후보자만큼 검증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역시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물타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본인은 아들 논란에 대한 사과 의향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자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 라는 답변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와 그때의 민주당의 행태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 라고 말한 이재명을 아바이 수령처럼 모시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무차별적 공격을 하는 게 역겹지 않냐, 이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 투약도 아닌 마약 밀수로 징역 3년형을 받았죠. 자, 그것에 대해 어머니 유시춘과 삼촌 유시민이 과연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냐, 이것입니다. 제발 좀 작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